안녕하세요. 아내의 림프암을 항암 치료 없이 완전 관리시킨 면역닥터 서정원 원장입니다. 암 환자 중에 말기에 복수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아시죠? 복수가 생기는 대표적인 암으로는 위암, 난소암, 폐암, 췌장암, 그리고 간암이 있습니다. 이들 암들은 치료도 매우 힘들지만 복수가 생기면 더욱 힘들어집니다. 복수가 생기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오고 속이 메스껍고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복수가 많아지면 요도를 압박해서 소변 배출이 어렵고 림프순환이 안 되어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뿐만 아니라 등과 엉덩이 그리고 상하주의 근육이 빠르게 빠집니다. 근육이 많이 빠지면 근력이 저하되고 자신의 몸을 가두기도 힘들어집니다. 심지어 편히 누워서 잠들기도 힘듭니다. 등 근육과 지방이 복수로 빠져나가 쿠션 작용을 못해 등이 백입니다. 복수의 원인이 다양하지만 특히 암세포로 인해 생긴 복수를 암성복수라고 구분합니다. 암성복수는 간경화로 인한 복수, 신부전으로 인한 복수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암성복수가 생기는 기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원인으로는 암 덩어리가 혈관과 림프관을 물리적으로 막기 때문에 생깁니다. 혈관과 림프관이 막히면 흐름이 차단되기 때문에 혈관과 림프관 내에 압력이 커집니다. 높아진 압력은 내벽을 밀어내기 때문에 내벽 세포 간 간격이 벌어지는데 이 틈새로 혈액과 림프액이 흘러나와 복강 내에 축적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암세포가 화학적 반응으로 혈관을 확장시켜서 투과성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혈관벽이 헐거워지면 그 틈으로 혈액이 누수되어 복강에 쌓이게 됩니다. 이제 아시겠죠? 암성 복수가 생기는 기전이 누수라는 걸. 혈관벽, 림프관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기에 그 벽을 튼튼히 하는 것은 항암 치료만큼 중요한 복수 예방법입니다. 그럼 혈관과 림프관의 내벽을 구성하는 영양소는 뭘까요? 단백질과 비타민 C입니다. 그러니 복수를 예방하려면 단백질과 비타민 C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적정 알부민 유지가 중요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는 알부민은 혈청 단백질 총량의 60%가량을 차지하는데 이것이 모자라면 체액이 혈관 밖으로 누수되고 복수가 생깁니다. 알부민 농도는 간 기능 저하, 신장 질환, 영양실조, 염증, 쇼크일 경우에 감소합니다. 비타민 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 항암 치료를 계속 받으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염증이 많아지고 영양실조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항암 치료가 복수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대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를 받던 암 환자가 복수가 생기면 병원에서 어떻게 치료할까요? 일단 암성 복수가 차면 병원에서 몇 가지 방식으로 복수를 치료를 합니다. 첫 번째는 환자에게 염분과 수분 섭취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몸이 정상이라면 섭취한 수분과 같은 양의 소변이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야 혈압과 체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부종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번 복수가 생긴 몸은 소변 배출 이외에 누수라는 다른 루트가 생겼습니다. 이미 복강내로 빠져나오는 길이 생겼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을 줄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변량이 줄 뿐 복수는 계속 늘어납니다. 두 번째는 이뇨제를 처방합니다. 이뇨제는 섭취한 수분이 복수로 저장되기 전에 소변으로 배출할 목적으로 처방되지만 역시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수분이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출되기 전 이미 혈관과 림프관 단계에서 누수되어 복강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염분과 수분 섭취를 제한한 상태에서 이뇨제까지 사용하면 탈수 위험이 커집니다. 이미 체수분이 부족한데 강제로 소변 배출을 늘렸기 때문입니다. 탈수가 진행되면 몸에서는 체액 부족 상태를 보충하려고 신장에서 수분과 염분을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갈증이 심해지고 갈증 때문에 참지 못하고 물을 먹게 되면 복수와 부종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저칼륨 혈증도 생기고 각종 부작용이 유발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암성 복수를 줄일 목적으로
이뇨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복부에 관을 삽입해 복수를 외부로 배출해내는 복수천자를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암성 복수가 생기는 원인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단지 복수의 양을 줄여 복수로 인한 흉부와 하복부에 가해지는 물리적 압박을 줄이려는 대증요법에 불과합니다. 복수가 있는 암 환자는 말기 암 환자들이고 음식을 먹지 못해 영양실조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복수를 빼면 저혈압 쇼크가 오거나 급성 심부전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복수를 조금씩 자주 빼려 하지만 그러면 호흡곤란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복수를 빼도 수일 만에 금방 다시 차오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복수를 뺄 때 수분만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단백질 성분인 알부민도 함께 빠집니다. 혈중 단백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집니다. 심각한 면역력 저하도 불가피합니다. 복수천자를 통해 복수를 빼는 것도 결코 안전한 방법이 아니라는 게 이해되시죠? 그러니 암성 복수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일단 복수가 생기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암성 복수를 예방하는 원리는 단순합니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면서 건강한 세포에 영양과 생명 에너지를 충분히 보충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절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균형을 맞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암 중이라도 생식분말 중심 식사와 함께 적절한 단백질과 지방 섭취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식물성이 좋지만 동물성도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세포 간 연결이 견고해집니다. 식물성 단백질만 고집하다 세포 간 연결이 느슨해지면 염증 물질이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염증이 늘어나면 면역세포들은 암세포보다 염증 해결에 주력하게 되고 암세포는 방치됩니다. 생식분말 중심의 균형 잡힌 식사는 혈액과 림프액을 염증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면역세포에게 영양과 함께 생명 에너지도 충전시켜줍니다. 열로 조리 가공하면 생명 에너지가 사라집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염증이 없어져야 암세포가 성장을 멈춥니다. 생명 에너지가 충전되어야 치유 기능이 되살아나고 복수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재발 전이가 있는 암 환자가 병원에 내원할 때면 늘 면역수액과 함께 아미노산 수액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수액 치료 전에 림프순환이 막히지 않도록 암 주변과 이웃 림프절에 면역주사를 놓아드리고 있습니다. 암 사이즈만 줄이려는 항암 치료에 몰두하다 식사와 영양 섭취를 소홀히 해 근육이 빠지고 복수가 찬 상태가 되어 내원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암성 복수가 생겼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병원에서 역시 방법은 항암뿐이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저는 혈관벽, 림프관벽이 튼튼하지 못해서 누수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벽을 튼튼히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야만 누수가 생기지 않고 복수가 멈춥니다. 이를 위해 저는 누수가 일어나는 곳에 긴급히 생명 에너지를 공급해 주려 노력합니다. 이 방법을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복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즉시 치료를 시작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순환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순환이 안 되면 복수가 더 빨리 찹니다. 그래서 상복부와 하복부 양측으로 혈액과 림프 순환이 막히지 않도록 열어주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척추와 골반뼈 사이, 그리고 흉추 5번과 7번 사이, 10번과 12번 사이에서 소통이 잘 되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하면 웬만한 복수는 저절로 빠집니다. 별도의 수분 제한이나 이뇨제 복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상지와 하지에 부종이 있다면 즉시 치료해야 합니다. 순환이 되지 않고 있기에 부종이 생긴 것입니다. 특히 하지 부종을 방치하면 몇 개월 지나지 않아 복수가 찰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상세포에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암 환자라면 절대 영양이 결핍되어선 안 됩니다. 저는 내원한 암성 복수 환자에게 면역치료 외에 100ml 정도의 아미노산 수액을 2, 3일간 집중적으로 공급해 줍니다. 경우에 따라선 단백질 면역 음료와 부신 강화제를 충분히 드시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수가 이미 많이 차 있거나 반복적으로 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암성 복수는 말기암 환자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 경우엔 철저한 수분 제한과 이뇨제 섭취, 그리고 복수천자도 효과가 없습니다. 여명이 6개월 내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항암 치료에 매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적극적 항암 치료는 중단하셔야 합니다. 근육과 살이 너무 빠진다고 이것저것 몸에 좋다는 것을 먹는 것도 금해야 합니다. 먹을수록 복수가 더 빨리 차고 근육량은 더 빨리 빠집니다. 경우에 따라선 수일간 일반 식사를 중단하고 면역 음료만을 섭취하면서 조심스럽게 치료하면 복수가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역 치료를 하고 면역 수액과 아미노산 수액도 소량씩 천천히 투여하면서 림프관 내에 적절한 삼투압을 유지시켜야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복수가 있는 환자에게 늘 모든 치료에 앞서서 생명 에너지 공급을 통해 추가적인 누수를 막아주고 치료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회복될 마지막 기회를 만들어 보기 위해 복강 내 대량의 미주루토 주사 치료를 시행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효과가 없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종과 복수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말기 암으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암성 복수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조그마한 부종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손과 발 어느 곳이든 부종이 생겼을 때 즉시 적극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항상 전신 스트레칭과 균형 잡힌 충분한 영양 섭취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항암 치료로 식사와 영양 유지가 어렵다면 영양 수액을 맞아서라도 전신 스트레칭을 하며 순환 기능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지 부종과 복수가 생겼다면 미루지 말고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